자, 제 책을 무려 6권이나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차림과 두 번째 상차림도 나름 뭐 고민은 많이 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걸 결정을 못 하셨어요. 제 책을 보셨으면은 6권씩이나 보셨으면 확실하게 올리원 하겠습니다. 생선 구이를 팔까요? 생선 조림을 팔까요? 생선 조림이라면 고등어 전문점을 할까요? 갈치 전문점을 할까요? 이렇게 하셨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올리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그거 하나만 팔아서 손님을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첫 번째 뭐 고등어 조림을 시켰는데 반찬으로 고등어 구이도 주고요. 복지리도 줘요. 끝내주죠. 근데 2인 기준 18,000원으로는 그렇게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상차림을 만들어 보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성이 없어서 패스. 자, 두 번째는 고등어 구이나 복지리 반찬을 빼고 고등어 조림만 1인당 4토막씩 주겠다. 근데 그 4토막 말고는 사실은 다른 것들은 경쟁력이 없는 상차림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밑반찬 6에서 8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또 물음표가 생긴다 라고 어제 영상까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메뉴 선택은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가져다 놓고서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상차림을 못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가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음식은 빼고요, 이건 꼭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이제 저를 그만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그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흔쾌하게 그런 저간의 사정도 모르면서 요것만 하세요, 요건 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답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주무시면서 이 새끼는 뭐지? 쥐가 뭔데 이건 빼고 이건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저한테 말씀드렸던 메뉴를 사실은 다 하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제주산 통갈치고 이런 거 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단가가 좋잖아요. 하나만 팔아도 꽤 남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약에 제가 빼라 그래요. 나 제주도 사람인데, 나 제주 음식점 할 건데, 그럼 내 식당의 특징이 뭐지? 이걸 진짜 빼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주무시다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뺄까요, 넣을까요는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드리는 답을 나중에 따라 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요런 상차림, 뭐 요런 가격대, 그리고 그거보다는 정말로 동수가 왔다고 생각하고 팔면 나한테 손해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차피 공짜로 물으신 질문에는 제 답도 그렇게 깊이 있게 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해준다고 해줬던 경험도 많은데 공짜라서인지 제 말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 책 나가고서 일부러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식당도 공짜로 컨설팅을 해줬어요. 직접 찾아가서 해줬죠. 찾아가서
가게를 보고 상차림을 보고 메뉴판을 보고 그러고서 클리닉을 해줬어요. 공짜로. 근데 제가 5명한테 해주었는데 5명 모두 그 다음에 보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공짜라서 그래요. 공짜라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좋은 소리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되도록. 똥줄이 탄다면서 되도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짜 컨설팅, 뭐 답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제 말대로 하실 거다라는 생각은 그건 안 합니다. 솔직히. 경험이 제가 뭐 20 몇 년인데 그런 별별 일이 없었을까요? 46세라고 하셨고요. 뭐 경력이 많으시네요. 음식 경력이 17년 정도 되셨고요. 정도가 아니죠. 17년씩이나 되셨고요. 가게를 작은 가게를 지금 준비하세요. 뭐 28평? 규모로 보면 작지는 않지만 뭐 보증금 1000에 월세 뭐 80 정도 되시는 가게다 보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작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뭐 시설도 뭐 많이 못 하실 거고요. 자본이 적으셔서. 작고 소박한 가게에서 비싼 제주산 통갈치를 먹으려는 사람, 고단가 복지리를 먹으려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거라면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고 일하는 직원도 많은 그런 곳에 가서 드시겠죠. 왜냐?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가격 차이가 없을 거니까요. 나는 가게가 작으니까, 나는 인테리어가 한 게 없으니까, 썰렁하니까, 나는 제주산 통갈치를 한 마리에 나는 4만 원만 받아야지. 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제주도 가서 통갈치 먹으면 8에서 10만 원 정도 주셔야 되거든요. 그걸 만약에 내륙인 청주에서 먹는다. 그리고 나는 가게가 작다. 나는 인테리어를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뭐 4만 원, 5만 원만 받겠다. 그렇다고 쳐도 그 메뉴는 좋은 선택은 아닐 겁니다. 상호 역시 그래요. 상호 역시. 작고 소박한 가게가 명장이라는 간판을 달면 저는 좀 우프더라고요. 명장, 명인 이런 얘기들은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제주 소나이가 제주 사나이라는 뜻이래요. 소나이가 소의 나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사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설명을 해줘야 아는 상호일 테니까 손님들 머릿속에는 박히지 않겠죠. 그리고 범고래 역시 범고래니까 뭐 고래 고깃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범고래라고 하고서 고등어 조림 팔면 그것도 손님들한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제주도 음식이니까 제주밥상 뭐 아니면 고등어집이니까 고등어만 판다면 제주 고등어. 가게 이름을 지으실 때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이름을 지으시는 게 좋아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뭐 지명 이런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 본들 손님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남의 집 상호가 뭐 중요하다고 그걸 기억을 해야 할까요? 그냥 어디에 뭐 파는 집이 있던데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끝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디에라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던데 효자동에 초밥집이 있던데 효자동 초밥. 그렇죠? 그게 상호예요. 야 저기 말이야 효자동에 초밥집 하나 생겼던데 꽤 많던데 가게는 좀 작은데 아주 손님이 버글버글 하던데. 아 그래?
상호가 뭐야? 효자동 초밥. 그게 이름이야. 동네 이름하고요. 내가 팔고자 하는 음식, 그거하고 결합해서 만드는 상호가 제일 좋아요. 색깔은 없어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최고의 상호입니다. 사람들이 검색할 때 딱 그렇게 하거든요. 효자동 맛집, 효자동 초밥 맛집, 효자동 아구찜 맛집, 효자동 국수 맛집,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 찍고 내가 주력으로 한두 가지 파는 그 메뉴에 이름을 걷다가 섞어서 그냥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대신 상표 등록은 안 돼요. 상표 등록 뭐하러 하시려고요? 체인 사업 하실 거예요? 남이 내 상호 갖다 쓰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더 오게끔, 또 오게끔 멋있는 상차림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고요. 시간이 이게 벌써 11분이나 돼서 또 여기서 한번 끊습니다.